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며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자신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 변해야 합니다.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총선이 6개월 남았습니다. 유권자도 후보자도 개혁은 선거문화 개혁부터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야겠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세종시 대평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계단에서 6학년 남학생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손목 부분을 다쳤습니다. 피해 학생은 부모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외부 침입자와 범죄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침대나 아파트, 교실 등은 물론 지하수에서도 종종 검출돼 걱정이 컸습니다.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수를 전수조사했더니 거의 모든 지역에서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 세종시에서도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석재를 사용한 아파트가 2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충남의 사고 대비물질 취급과 화학사고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나 차별을 체험해보며 인권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대전인권체험관이 문을 연 지 채 3년도 안 돼 폐관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소를 빌려줬던 대전시가 이곳을 창업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퇴거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근시안적 행정에 인권교육 불편은 물론 안 써도 될 억대의 세금이 더 쓰이게 됐습니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특수부 폐지와 명칭 변경이 실시되면서 대전지검 특별수사부가 폐지되고 형사 4부로 개편됐습니다. 충남도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문제 등 현 정부의 충청권 홀대 논란과 함께 충남의 고질적 문제인 교통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지역 초등학교 급식조리원의 1명당 식수 인원은 240명이며 중학교 급식조리원은 1명당 210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명당 130여 명보다 높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식수 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이 대전과 세종 이곳저곳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는 뉴스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먼저 대전의 거의 모든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전시가 지난 8월과 9월에 대전 지역 약수터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40곳에 대해서 라돈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이 됐습니다. 일단 약수터를 보면요. 41곳의 약수터 중 8곳이 기준치를 넘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네. 서구에 6곳, 유성구에 2곳이었습니다. 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요. 먼저 대전 서구의 도마 2동 내원사 약수터, 또 두루봉 약수터, 월평동의 월평 약수터, 그리고 정림동의 서당골 약수터와 구선천 약수터,
명암 약수터입니다. 네. 대전 중구는요, 교촌동 쌍암 약수터, 그리고 원내동 유성구네요. 예. 교촌동 쌍암 약수터와 원내동 산장산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99곳 중에 3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전 지역 대부분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된 만큼 이 마시는 것은 물론 생활용수로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런 조사가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왜 이렇게 라돈이 많이 검출된 거죠? 네, 대전에 변성 화강암 지질대가 많이 분포돼 있어서 라돈이나 우라늄 같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대전시는 라돈이 초과 검출된 급수시설들을 일시 폐쇄하고요. 내년까지 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춘 라돈 저감 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대전에선 이렇게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됐는데 세종에선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석재를 사용한 아파트가 2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요. 네, 취재진이 어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안방 벽에다 대고서 라돈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36.1 피코큐리로 기준치의 9배가 넘었습니다. 네.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 거실에서는요, 기준치를 12배나 넘긴 곳도 있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실내 벽과 욕실 등의 마감재로 쓰인 천연석 재질의 원석이 원인이었는데 세종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사용 승인된 세종시의 신규 아파트 60곳 가운데 라돈이 초과 검출된 석재를 마감재로 사용한 것이 모두 22곳이나 됐습니다. 예. 어째서 이렇게 몸에 위험할지도 모르는 이런 자재를 사용하게 된 거죠? 네, 건축 자재를 쓰는 데는 아직까지 그 라돈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지난해 그 라돈 침대로 촉발돼서 생활 속에 라돈에 대한 그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현실적인 대책 마련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기준 설정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장애나 차별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그 인권을 배울 수 있는 인권체험관이 문을 연 지 3년 만에 폐관 위기에 놓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에 옛 충남도청사로 쓰였던 대전시 선화동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인권체험관이라는 곳을 열었습니다. 연간 5,000명 정도가 이곳에서 장애나 차별 체험을 했고요. 또 여기서는 인권 교육도 진행이 됐는데 3년이 지난 현재 이제 해당 장소는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고요. 휠체어 같이 장애 체험에 쓰이던 장비들은 뭐 한쪽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왜 3년 만에 문을 닫는 거죠? 사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 측이 대전시에게 무료로 빌려 쓰던 곳인데 대전시가 지난 여름에 이곳을 청년 창업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면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대전시가 다른 장소를 제시하기는 했는데 이 세 장소의 면적이 원래 쓰던 곳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네. 체험 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너무 좁았습니다. 결국 현재는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인권 체험관을 설치할 제3의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전시 공간을 새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체험관을 새로 만드는데 또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갈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시안적인 행정 때문에 인권 체험관이 현재 폐쇄된 것은 물론 또 앞으로 세금까지 이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3년을 쓰고 또 이와 비슷한 돈을 투입해야 한다니 이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 아산 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남지역 의견 청취에 나섭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강경 젓갈축제는 취소됐습니다.
대전시가 홍도교 지하화 공사와 관련한 보상을 위해 현장 사무소를 운영합니다. 홍도 아파트와 솔락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며 노약자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화, 목, 금, 주 3회 운영됩니다. 또 주민이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보상금 청구서 접수와 보상 관련 상담을 실시합니다. 부여구는 공공비축 미국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약 5,500톤으로 확정했습니다. 매입 품종은 삼광, 세일미 두 가지 품종이고 산물변은 부여 DSC 등 10곳에서 오늘부터, 건조변은 각 읍면 매입 창고 20여 곳에서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매입합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의 810m의 무장애 나눔길이 준공됐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 8% 이하 데크로드와 비상벨, 교행구간, 휴게쉼터 등을 설치한 산책길입니다. 대전 언론문화연구원은 오늘 오전 10시 대전 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에서 유튜브와 가짜뉴스의 시대, 저널리즘의 생존 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오늘과 23일 대전 무형문화재와 시민이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 소재동 마천루 악기장과 단천장의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오늘 오후 6시에는 대전 전통나래관 6층 옥상정원에서 대전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 북매우기 보유자 김관식의 북의 인생을 건 악기장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충남문화재단은 오늘 오후 7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뮤지컬 웃는 남자 예술의 전당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상영합니다. 빅토르 리고의 동명소설을 뮤지컬로 개작한 국내 창작 작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계룡의 기온이 4.5도를 기록하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이 10도 미만의 쌀쌀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오후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부령 21도, 세종과 천안, 서산 20도 등 19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전과 세종은 좋음, 충남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이제 후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충남의 각종 현안이 국정감사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서해 경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 연한항 지정 문제를 비롯해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충남 이전 필요성을 지적해 해당 기관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2019년 국정감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완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예. 오늘 먼저 항만공사 얘기부터 해보죠. 네네. 그 해수부 국감에서 제5 항만공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네. 이 항만공사라는 게 어떤 기관이고 또 제5 항만공사라는 건 어떤 건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우리나라에는 현재 4개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울산항만공사, 여수, 광양 항만공사 이렇게 4개 항만공사가 있고요. 네. 항만공사는 소유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정부 출자 공사를 통해서 항만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보수하고 만들고 대표적으로 지금 부산에서는 제2 부산 항만공사 북항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런 일을 하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해운 경쟁력과 물동량 처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국제적 순위가 올라가고 있고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개 기존의 항만공사는 각각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본사의 지사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서해안 중부권 항만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네. 특히 중국이 꾸준히 이 해운 항만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세계 10대 항만 중에 아시아에 6개가 있습니다. 그게 네. 주로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중심항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속에서 지난해 물동량 기준으로 보면 국내 무역항이 31곳이 있는데요. 네. 1위는 부산항이고 2위가 광양, 3위가 울산이고 4위가 인천항인데 네. 5위가 평택 당진항이고요. 6위가 대산항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는 항만공사가 있고 지금 5, 6위 평택, 당진, 대산항 여기가 이제 충남의 이제 아산만이라고 그곳에 이제 항만들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평택, 당진, 대산항을 항만공사 제5 중부권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5, 6이 이걸 합치면 인천보다 더 많은 물동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평택 당진항은 이미 성문단지하고 포승단지 그리고 대산항은 석유화학단지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주변의 그 물동량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특히 이곳이 대중국 교역의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도 있기 때문에 급변한 우리 국제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이 담보된 항만공사 체제로 전환해서 바다로 진출하는 우리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5 항만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평택, 당진, 대산항은 어떤 체제로 이게 관리가 되는 거죠? 지금은 현재는 무역항으로는 지정이 돼 있지만 네. 해수부의 서해청에서 네. 해수부 내 지역청에서 하는데 그냥 관리만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 항만 시설을 구축한다든지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만공사 체제로 전환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참에 이 충남에서 나가는 항로도 좀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예. 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경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 연한항 지정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렬비열도는 아시다시피 태안젠 서쪽에 우리 충남의 제일 서쪽인데 3개의 섬을 갖고 있는데요. 군사적이나 그 지리적 그리고 해양 영토 보존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요. 네. 최근 5년 동안 경렬비열도 인근에서 적발된 그 불법업이 한 155억 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그 영토를 보호하고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국가관리 연한항 지정이 시급하다라고 그런 시급성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KBS에서도 이 경렬비열대 실제 이 시각 영상을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국가관리 연한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경렬비열동에 연한항 지정이 되지 않아서 불법 어선이 출연하게 되면 태안서에서 출동을 하면 55분 1시간 정도인데요. 네. 우리가 경렬비열도 영해 11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지켜나가는데 아주 효율적이고요. 또한 피양을 하는 경우 순찰을 하다가 이제 해상에 날씨가 안 좋다든지 또는 어선들이
이런 상황이 했을 때 현재로는 신진항까지 경렬 비월도에서 신진항까지는 한 28km가 되고요. 외연도까지는 32해리 정도가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피양 효과도 있고요. 기상 불량 시에 그다음에 불법 조업할 때 단속하기에 아주 가까운 영해선을 지키는 데서도 해경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이 11개 국가관리 연항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관리 연항 지정은 해수부가 하고 있는데요. 그 조건은 국가안보라든지 해양용토 관리에 필요한다든지 또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대피를 위한 이런 경우로 국가관리 연안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경렬비월도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이렇게 합치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답변은 어땠습니까? 우선은 지정은 해수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해경청장도 이런 우리 해양 영토를 보존하는데 지키는데 필요하다는데 100% 해경청에서도 동의를 하고요. 지난 해수부 국감에서도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내년도 6월에 제4차 항만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안항하고 우역항을 지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현재 지금 내에서 이런 필요성의 타당성을 받는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해수부나 해경에서 모두 크게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중부지방해경청 이전 이게 충남의 서해안에 있는 그 5개 시군이 지금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것도 또 충남에 꼭 와야 된다라는 내용도 제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작년 국감, 재작년부터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원래 해경 본청이 세종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중부지방청이 있는데 저 백령도부터 우리 군산 까지 장안까지가 이제 우리 중부청 관할인데 본청이 인천으로 가는데 굳이 중부청이 인천에 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국가균형 차원에서 이거는 국가균형 차원 측면과 지리적으로 보면 제일 중심지가 어디겠습니까? 충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치안 수요도요. 그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서 어가수나 어선수가 훨씬 우리 충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선수가 1,800, 인천은 1,500척인데 우리 충남은 무려 5,700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적으로나 이 수요적 측면이나 그다음에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그 중부청은 충남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 같습니다. 근데 이 해양경찰청은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현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입지선정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이 얘기는 중부지방해양청을 현재 인천에 두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9곳 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정성들 그리고 중부청 직원들 설문조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합리적 기준들을 갖고서 적정성 평가를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우리 충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의 당위성이 아니라 올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또 각종 해난 사고 때는 이 헬기가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이 5개 해경 지방청 가운데 중부청만 대형 헬기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참 이것도 아이러니인데요. 항만공사도 우리 충청권에만 없고 네. 현재 해경청은 5청이 있습니다. 중부청,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제주청 이렇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해양 조난 사고가 생기면 1시간 이내 네. 이게 구조가 되고 조치를 하는 골든타임을 1시간 정도를 보는데요. 지금까지 그 남해하고 서해에는 배치가 돼 있고요. 네. 동해에 배치할 3호기는 현재 계약 중이고요. 요번에 이제 2개를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제주청하고 우리 중부청하고 근데 예산을 한 대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중부권에서 발생된 해난 저기는 서해안에서 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헬기가 네. 오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사건 발생을 보니까 최근 해상 조난 사고를 보니까요. 중부해역 우리가 이제 중부청이잖아요. 예. 중부해역이 21.6%고요. 동해가 15.3%. 예, 박 의원님 지금 제주가- 시간이 다 돼서 네네. 발언을 좀 끝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대형 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